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자 되는 사주, 부자 사주 네 번째 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부자 되는 법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얘기한 것들을 보신 분들이라면은 오늘 얘기할 거를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좀 중복되는 면도 있고요. 제가 부자 되는 법 첫 번째 편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 식신생재나 재용식신, 그러니까 뭐 식신격에 재가 있다던가 재격에 식상이 있다던가 아니면 뭐 격과 상관없이 사주에 식신이나 재가 있는 사람들만 부자가 된다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거다, 틀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옛날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때 강조를 했던 거는 그런 사주만 돈을 많이 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강조를 했던 거고요. 예, 다른 격들도 격이 잘 이루어지면 성격 사주면 아니면 뭐 대세운에서 뭐 좋은 상신들이 올 때 격이 이루어질 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그거를 강조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전통적으로 정말 언제나 옳은 그런 부자들한테 많은 그 명식 중에 하나가 이런 사주에 식신이나 재가 있는 사주들을 의미합니다. 그거는 뭐 많이 알고들 계셔서 제가 따로 얘기를 안 했고요. 이제 공평하게 보자는 거죠. 이 사주들만 부자가 아니라 다른 것들도 부자 될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그래도 중요하니까 우리는 이제 명식을 풀 줄 알아야 되고 내담자한테 상담을 해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 알아야겠죠. 그래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또 이제 새해가 밝았죠. 예. 그래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많은 영상에서 뭐 되게 많이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월지 지장간 내 사주가 뭐든지 간에 여기 월지 지장간에 그 십신 중에서 비겁이나 식상이나 재가 있는 사주들이요.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보면요. 그게 참 왜 그런지 보면은, 그러니까 이 월지는 이제 격이잖아요. 제가 계속 얘기한 게 월지 이꼬르 격이죠. 이게 용신이라고 그랬죠. 내가 타고난 나의 DNA예요. 예. 나의 본질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예. 자, 월지는 그런 걸 의미합니다. 일지는 그런 거를 의미하지 않아요. 일지랑 월지는요, 마치 얼핏 볼 때는 이제 우리가 뭐, 여기 일지가 마치 내가 타고난 어떤 그런 본질 같잖아요.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월지가 훨씬 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예. 자, 그래서 그 얘기는 뭐 제가 입이 닳도록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월지 지장간이 비겁이나 식상이나 재 중에서 세 개 다 있다면 제일 부자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두 개. 이 중에 두 개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비겁이나 뭐 식상이나 재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한 개도 괜찮아요. 예. 물론 가능성은 얘가 더 높겠지만 이 순서대로 제가 쓴 거예요. 월지 지장간에서 그 십신을 보고 저 세 개 중에 최소한 두 개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왜 그러냐면은 월지 지장간이 요 셋 중에 하나라는 거는 그 원명에서 내가 록겁격이든지 아니면 식신격 또는 상관격이든지 아니면 제격이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이게 원명에서 활발히 쓰이지 않더라도 대세운에서 내 월지에 갖고 있는 지장간에 투출한 애들이 대세운에서 올 때 그때는
요 세 개, 만약에 한 개가 있었는데 대세운에서 뭐 두 개, 나머지 두 개가 온다.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두 개가 있었는데 대세운에서 되게 중요한 한 개가 온다. 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격이 그때는 완벽히 이루어지고, 그때 그 옆에 그 내 용신, 내 격을 도와주는 상신들이 있다면은 그때는 발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돈을 벌 그 가능성이 훨씬 높죠. 자, 그래서 어, 자, 요거는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중에서도 뭐 이런 사람 되게 많을 거예요, 사실. 예, 이 중에서도 그나마 더 그래도 더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돈을 더 많이 벌던지 유명하게 되던지 뭐 어떤 식으로라든지, 예, 그럴 가능성이 더 높은 조건들을 보면 천간에 비견이나 겁재 중에 한 개 이상 있어야 돼요. 예. 자, 이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월지지장간에 이렇게 세 가지 중에 뭐 있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격이 높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벌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이거 우리 자평진전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제격이라던가 제용식신이죠. 아니면은 뭐 식신생제격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상관생제라던가 등등, 록겁격도 이제 나중에 할 건데 록겁격이라던가, 자, 이런 거를 다시 영상을 보시면 이 천간의 비겁 하나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제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자, 이거는 정말 그 300년 전, 1000년 전 그때의 이론만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제 명식, 그 부자들 명식을 쫙 보면요. 너무 신기해요. 그 유명한 사람들은 이제 유명하다는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대중들한테 알려져 있다는 거고, 그런 경우,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 사람을 알 수 있었고, 이제 명식도 어떻게 뭐 정확한 거일 수도 있고 뭐 아는 걸 수도 있는데, 명식을 보면 천간에 다 비겁이 있어요. 예,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겁이 없는 사주보다는 그 완전 유명한 사람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명식이나 뭐 이름을. 그러니까 그 웬만한 레벨 이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은 꼭 비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얘기했죠. 천간의 비겁은 재성이 있으면 재를 탈재를 하지 않고 이렇게 식상으로 통관을 시킬 수 있다. 그래서 비식재 이런 구조가 이루어지면은 돈을 많이 번다고 했습니다. 예, 이 정말 맞더라고요. 뭐 되게 부자들 말고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뭐 그런 부자 많잖아요. 뭐 100억, 200억, 300억 뭐 특히 지난 뭐 그 부동산이 엄청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자들이 더 많아졌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사주들이 굉장히 부자들이 많았다. 이거를 항상 기억을 해주시면 사주 볼 때 특히 십신격, 제격을 보면요 금방 볼 수 있어요. 근데 뭐 천간에 이렇게 이건 이제 비겁이 천간에 있으란 얘기고요. 이 세 가지가 다 천간에 있기는 힘들어요. 물론 그러면 제일 좋겠지만, 예, 그러기 힘들죠. 여기 일간 빼고 세 자리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이렇게 쫙 뭐 비겁, 뭐 식상제 이렇게 있기는 힘듭니다, 사실. 그런 사주는요, 이런 부자 사주 중에 뭐 몇 프로 안 돼요. 이 중에 요거 포함해서 식상이 있던지 아니면 비겁 포함해서 재가 있던지 두 개 정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자 사주들은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 어디 있나요? 예, 나머지 하나는 월지에 있죠. 월지에. 그래야 격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월지 지장간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 그래서 항상 이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보다 더 부자인 경우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이 세 개 중에서요. 특히 요 식상이나 재가요. 월지를 포함해서 합. 가로친 거는 이건 필수 조건 아니고요. 자, 삼합이나 반합이 되면 그냥 단독으로 하나씩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부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신기하죠. 그러니까 저는 삼합이나 반합을 딱 이제 보고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면요. 회오리예요, 회오리. 그러니까 이렇게 토네이도처럼 막 바람을 일으켜서 그 안으로 다 모든 그 주변의 물건이나 뭐 모든 것들을 빨아들이는 그런 그림이 연상이 됩니다. 그 삼합 반합은 그런 개념이에요. 블랙홀 같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비겁이 하나 있고 여기 식상이 이렇게 반합이나 삼합으로 동한 경우 그 다음에 여기 재가 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아니면 뭐 비겁이랑 식상이 있는데 여기 재성이 삼합이나 반합으로 합의되어 있다면 동해 있다면 그런 걸 우리가 동한다고 그러죠. 예,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단독으로 있는 십신들보다 훨씬 더 파워가 셉니다. 우리가 삼합 반합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예, 간혹 보면은 지지의 삼반합이나 이런 게 있는데도 그냥 단독으로 십신으로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그럼 뭐하러 이런 걸 배웠을까요, 우리가? 예, 아무 그 의미 없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삼합 반합은요 굉장히 강해요. 이 천간의 얘네들은요, 자 이렇게 있는 것보다 이렇게 식신이 이제 뭐랑 합해서 뭐 이렇게 아니죠, 이거 아니고 만약에 뭐 무토면은 여기 식신이죠, 이게. 자, 무토일간에 뭐 이게 식신인데 신자 이거 자 재로 동한 거네요, 그쵸? 부자도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되면요 일반적으로 그냥 이 단독으로 있는 식신보다 훨씬 더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지금 신자 됐으니까 재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비겁이 식신을 생하고 식신이 재를 생하는 자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이 재가 엄청나게 힘이 세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 임수가 지금 월지를 포함해서 합의됐기 때문에 요 임수가 뜬다고 봅니다. 그래서 임수가 뜨면은요 여기 막 돌아다녀요. 얘는 거의 자리를 지키고 있거든요. 천간에 이 십신들은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있지 않은 한, 그러니까 뭐 극을 하거나 저 멀리 가서 합을 하거나 극을 하거나 그런 경우 아니면은 웬만하면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이렇게 동안 그 십신들은요 지금 임수가 동한다고 그랬죠. 얘는요 여기만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얘는 식신생제가 막 엄청 잘 될 때가 있고 뭐 비겁이랑 붙어서 뭐 탈제를 당할 수도 있지만 이 비겁의 힘은 빠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식신에 다 힘이 빠져 있다고요. 설기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이걸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비겁 식신생제를 계속 돌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지합이 얼마나 힘이 센지 알 수 있겠죠. 근데 이게 항상 뭐 뭐든지 그렇지만 지지합이 항상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아니겠죠. 지금은 이 재성이 좋은 역할을 하니까 돌아다니면서 비식제를 계속 반복한다고 했지만은, 이게 만약에 뭐 임수가 귀신이다 그러면은 계속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면은 더 안 좋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뭐 그건 다른 얘기고. 그래서 이 비겁 식상 재 중에, 특히 식상이나 재 중에 하나가 이렇게 월지를 포함해서 삼합이나 반합이 된 거는 일반적인 것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월지 포함을 왜 가로를 쳤냐면요, 월지를 포함했다는 거는 격이 됐다는 거고, 자, 월지 포함 안 해도요, 그래도 격은 안 됐지만 그래도 얘도 재성이에요. 그쵸? 신자니까 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거보다는 얘가 더 힘이 약해요. 왜냐면 월지는 엄청 강력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격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월지 포함하지 않아도 삼반합이 된다면은 그래도 얘도 강한 재의 힘을 나타냅니다. 항상 지지에 삼합 반합이 있나를 유심히 봐야 돼요. 자, 이거 보면 생각나는 게 있어야 되겠죠. 뭐죠? 이 지금 화생 위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월지 포함해서 이렇게 식재가 동한다는 거는, 이거 약간 반복하는 개념인데, 화생 위제가 된다든지, 뭐 화록 위제, 뭐 화록 위생, 이거는 비겁이 변해서 식상이 되는 거죠. 자, 이거 세 가지 기억나시죠? 제가 부자 되는 명식 세 번째 편에서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견, 식신, 생재, 아니 재,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저번에 그 부자들 유명하신 분들, 특히 돈도 많고 그런 분들 명식을 이제 궁금해서 쫙 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하나같이 이렇게 천간에 다 비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지에서 삼합 반합이 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자 되는 편 세 번째 편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그때 그냥 뭐 그 개념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간단하게 언급을 했는데, 반복해서 보시면은 이해는 되실 거예요. 그땐 제가 격이랑 상관없이 설명을 드렸어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격을 조금씩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격인지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무임경에서 자, 신금의 무토는 용신을 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임수나 경금이 투출을 했다면 걔네가 용신이 되는 거고, 만약에 투출을 안 하고 이렇게 신자 한만 됐다 그러면은 이 경우는 제격입니다. 근데 이 비견이 이 기토나 뭐 무토가 되겠죠. 자, 이게 얘를 극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제가 식신이 있다면. 네. 그래서 비견이 식신을 생하고 식신이 재를 생하는, 식신이 여기 천간에 없다고 해도 이 비견은 이 토국수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 신금으로 가요. 그래서 비견, 식신, 생재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이거는 제가 재용식신이나 식신생재 편에서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반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제가 이거를 예, 중요하니까 올려야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예,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이렇게 심플하지 않잖아요, 사주가.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우리는 기본을 알아야겠죠. 예. 여기서 만약에 뭐 인수가 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인수가 뭐죠? 뭐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많이 이때는 또 어그러질 수 있습니다. 인수가 식신을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때는 또 이게 없는 것보다는 더
부자가 덜 되겠죠. 그런 식으로 그 사주를 알아야지 우리는 이제 부자 되는 명식도 잘 구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1번하고 2번 천간의 비겁이 하나 이상 있으면 좋고, 그 다음에 식상이나 재 중에 이렇게 삼합이나 반합으로 돼야 되고, 월지를 포함하면 더 좋고 월지 포함 안 하고 해도 그거보단 떨어지지만 어쨌든 괜찮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이 월지 지장 간에 얘네들이 이제 이 중에 두 개라도 있는 경우가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더 부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우리가 사주가 좋은 십신들은 그러니까 내 사주를 구성할 때 용신이나 상신이 되는 좋은 십신들이요. 있으면 이제 사주가 유정하다고 그랬잖아요. 저번에 제가 그 격의 고절을 얘기를 할 때 이제 유정하다, 뭐 무정하다, 유력하다, 무력하다 이 얘기를 많이 했죠. 예. 그러니까 똑같은 식신생제격이라도 예를 들면 서로 그 관계가 유정하거나 유력하면 더 격이 높은 거고, 자 그러면 더 성과가 좋은 거예요.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정하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유정하다는 건요, 월지에 얘네들이 있다는 거예요. 월지에 있을 때 이 비겁이나 식상이나 재가 월지 지장간 있다면은 그 월지 지장간에 있지 않은 것들보다 훨씬 더 격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유정하다고 해요. 제가 저번에 왜 뭐 부자사주, 실전사주 풀이를 제가 많이 올렸어요. 제가 그동안 사실 실전사주 올린 그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유명인이고 그리고 부자들이에요. 근데 그 사주들을 보면 그 월지 지장간에 비겁이 있습니다. 근데 없어도 사실 지금 얘기하는 거랑은 크게 상관은 없는데, 월지 지장간에 비겁이 있고 식상재가 사이클이 돌아가는 그런 사주들은 훨씬 더 격이 높은 거죠.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런 거를 유정하다고 하고, 유정하다는 개념은 정이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 정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케이스에 해당이 돼요. 제가 제일 처음 얘기한 거는 뭐 음양이 다를 때 그걸 유정하다고 그랬죠. 자, 남녀는 음양이 다르잖아요. 자, 그래서 유정한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유정한 거예요. 유정할 때 음양이 다를 때는 합이나 생을 더 잘한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예. 그래서 무정하면은 극을 잘하고, 뭐 그럴 때도 유정하다는 개념을 쓰고, 저번 시간처럼 서로 그 십신들의 관계가 성격 사주를 이룰 때 그때 유정하다고 했죠. 예. 자, 그 다음에 오늘 얘기하는 유정하다는 거는 그 월지 지장간에 그 용신과 상신들이 같이 들어있다면 이것도 유정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월지 지장간에 있지 않은 용신 상신보다, 용신은 무조건 들어있어야겠죠. 예. 상신을 말하겠네요. 주로 상신이 월지 지장간에 같이 있는 명식이랑, 아니면 상신이 월지 지장간에 있지 않고 그냥 투출한 것들하고 비교를 하면은 같이 있는 것들이 훨씬 더 유정합니다. 훨씬 더 격이 높고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그 부자사주 이제 편을 뭐 끝이 안 나네요. 예. 그 모든 격이 다 성격사주가 되면 부자 될 수 있고요. 성격사주가 원명에서 안 됐더라도
우리는 항상 그 한 살부터 계속 대세운이 오잖아요. 예, 대세운이 안 오는 그런 날은 없죠. 그러니까 그 대세운에서 그 내사주에 이로운 십신들이 올 때 그때 기회를 봐야겠죠. 저는 인수격이지만 월지가 지장간을 보면은 월지 지장간에 상관과 겁재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제 거 명식으로 한번 보고, 자, 저는 경금일간이고요. 자, 축월에 태어났어요. 자, 저는 그 뭐죠? 저 기축이에요. 저는. 예. 그래서 저는 요 끝에 본기 형인 정인이 투출을 했기 때문에 정인격입니다. 이 인수격은요, 제가 인수격이라서 인수격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죠. 예, 그건 뭐 지겨우실 것 같으니까 그만 얘기하고. 여기 보면 개수랑 신금 기토가 있죠. 근데 기토가 이미 투출을 했고 다른 건 투출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예를 들어서 사실 여기 경금이 또 있어요. 여기 상관이 숨어 있잖아요. 그쵸? 개수, 신금, 겁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보면은 비겁도 잠재적인 용신이고 그 다음에 개수도 상관도 용신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 대세운에서 올 때. 자,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제가 대운이 갑신대운이에요. 갑신대운이고 지난 23년은 그 계묘년이었잖아요. 그쵸? 예,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은 저는 인수격이지만 지금 계묘년 때는 상관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요. 예를 들면. 그러면은 제가 천간에 경금이 원래 또 있거든요. 경금 하나 더 어디 갔지? 원래 경금이 있는데 여기 신금이라고 치고, 자, 이러면요. 저는 비견, 식상, 생재, 재, 편재 이렇게 돌아갑니다. 예를 들면요. 예. 그러니까 이 월지 지장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고 그 대세운을 간단히 볼 수 있죠. 물론 격은 인수격이라서 그렇게 식신생재 하는데 그렇게 용이롭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명식 풀 때를 보면 여기 또 뭐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잘 뭐 사이클 이런 식으로 잘 돌아가는지는 봐야지 알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돌아가요. 비견, 식신, 생재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각 사주에서 월지 지정 간에 뭐가 있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그냥 했어요. 사실은 이렇게 심플하진 않죠. 자, 부자 되는 사주 네 번째 편 비식재가 월지 지장 간에 있는지를 보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